네, 안녕하세요. 취신남 안정영입니다. 31번째 취신남이네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멋지게 따라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31번째부터는 다른 형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제가 몸이 한 10개였으면 좋겠네요. 조금 바빠서 너무 바쁜 척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조금 바빠서 또 이렇게 밀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 내에 빠르게 추신남 따라잡고요. 가급적 여러분들과 이제 하반기 공채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가급적 여러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널 관리 잘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대에 헛되지 않게 이제 저도 제 개인 채널 방송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제가 거의 직업 방송 막 이런 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채널에 소홀했던 건 사실이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외부 스케줄을 조금 줄여서라도 제 채널을 좀 살리는데 저도 한번 좀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갈게요. 오늘 우리가 볼 추신남 기사가 총 지지난주 거예요. 7월 15일부터니까 제가 지금 7월 29일 날 오전 7시 49분에 이걸 최종 편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찍는 거라 2주 전 기사입니다. 이미 철진한 기사 같은 거는 좀 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사, 인식하셔야 될 기사들은 갖고 왔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삼성그룹이죠. 퍼펙트 스톰 직면한 JY.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사실 이 기사를 기자들이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자들이 가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각 큰 삼성 같은 경우엔 당연히 삼성전자의 홍보실이 있겠죠. 그런 홍보팀에서 만들어낸 기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낯간지럽고 때로는 너무 과할 정도의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자분들이 아무리 잡아주셨다 할지라도 조금 거슬리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나친 어떤 정치 비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걷어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 퍼펙트 스톰부터 볼까요? 전 이런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사 전문도 읽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만 가져가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퍼펙트 스톰, 이건 아마 삼성 지원 동기 이번 2학기 때 제 이 취신남이나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 단어 많이 쓰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저하고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번 하반기가 되면서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해 버렸죠.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러면서 삼성이 여기저기서 얻어맞는단 말이죠. 그러한 표현들을 어떻게 했냐?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삼성의 지원 동기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위기 극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기조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무엇을 확보한다? 공급망 확보의 안간힘이다. 반도체를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건 둘째치고 일단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의 포커싱은 무엇이다? 공급에 있어서의 포커싱이다. 자, 일본 직후에 귀국 직후에 사장단 회의 소집했다. 자, 휴대폰, TV로 규제 확산 대비한다.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주문.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일본이 소재를 수출하는 것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휴대폰, TV 같은 경우, 또 완제품 경우에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차단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 제품 불매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를 상정해 봤을 때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쪽에 지원하는 엔지니어 혹은 영업 마케팅 지원자로서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될지를 고민하자는 거죠. 실적, 삼바수사 이런 건 필요 없고.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큰 관점으로는 일본이 경제 보복했대. 되게 안 나오네요. 퍼펙트 스톰. 첫 번째 핵심 소재 세계 수출 규제.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세계죠, 아직은. 일본 수출 규제 확대 가능성. 이것이 더 큰 위협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불황 지속과 실적 부진.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왜 메모리 반도체가 불황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마찰로 불확실성 증대된다. 나머지 5번째는 필요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기사를 보세요. 자, 기사를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취준생이잖아요. 취준생이라고 한다면 왜 이런 원인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 그렇다면 이걸 헤쳐나가기 위한 각 그룹의 나름대로 전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만 파악하지 말고 플러스 알파로 항상 무엇? 오피니언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의 다양한 기사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짬뽕 시켜 나가는 겁니다.
빅데이터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픽해 놓으세요. 주 52시간 직장인 출근 30분 늦췄다. 신한카드 주 52시간 1년을 분석했더니 20대는 68%가 8시 이후에 출근. 이걸 보면 최대한 회사를 늦게 나간다. 주말하는 평일에 가족 외식이 오히려 늘었고 칼퇴 후에 어디 가냐? 실내 골프장 행 27% 증가. 참 이거 보면 정말 할 게 없어요. 직장인들 뭐 여성분들은 뭐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남성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들은 할 게 없어. 이 부장님들 과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노는 게 없어요. 항상 술 마시거나 당구나 치거나 이렇게 골프나 치거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 이마만큼의 잠재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건 뭔가 없을까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산업 쪽에 있어서 이 기사를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 기사 자체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얼마나 잘 뽑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한 쪽과 연관시켜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기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통산업 프랜차이즈라서 유통으로 묶어봤고요. 폐점률 제로 신화를 이어가는 다비치 안경.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떤 냄새? 또 프랜차이즈 하라고. CEO 김인규 다비치 안경체인 회장. 전 눈수 수술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안경을 끼질 않는데, 제가 2012년도에 눈수 수술을 했거든요. 라식 수술을 한 이후로는 안경을 안 쓰는데 사실 안경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안경점을 하는데 부자입니다. 이유는 굉장히 많이 남는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안경 체인이 많지는 않았는데 다비치가 휩쓸었죠. 제가 항상 직업방송 찍거나 아니면 위쪽 강북 갔다가 이제 집으로 올 때 저는 이제 남산 2호선을 타는데 그때 이제 명동 신세계 있고 그 맞은편에 다비치 안경이 항상 보여요. 지금은 아마 이 친구들 마마무죠. 모델들도 항상 바뀌고 하는데 다비치가 왜 다비치인가? 전 지금도 그 이름이 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봉사, 배려, 미덕 강조에서 경영 철학을 이어왔다. 경남 진주의 리조트 분양, 기능성 화장품 생산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 모색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관점이 좀 드네요. 아무튼 다비치 안경이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 폐점률 제로 신화를 이어가는 좀 보시고요.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봉사다, 배려다, 미덕이다. 그래서 이 CEO 분의 예전에 도움받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 놓으면서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받아서 성장했던 것만큼 누군가한테 도움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우리 다비치의 식구들은 일단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관점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뜨거운 기사들 내용들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비치 미안. 뷰티 산업 갑시다. 이것으로 돌파구 삼다. 화장품이죠. 결국엔 SNS로 돌파구를 삼는다? 굉장히 좀 진부한 내용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동영상 촬영, 포토스팟 설치한다. 2030 세대 자발적 홍보를 유도한다는 거죠. 쓸데없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모델 써가지고 하는 부분도 쓸데없다라고까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효과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런 것을 지향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거라든지 어떤 채널을 오픈할 때 바로 TV 광고, 라디오 광고 이런 전통적인 매체가 아니라 이걸 실제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조사해서 그 매체에 쓸데없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 가장 영향력 있고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 갖다 쓴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SNS를 사업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단순한 홍보 차원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개발, 판매, SNS 중심으로 실제 매출과 유입률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빌리티 갈까요? 자동차죠. 2030 세대 기왕에 살 거면 크고 고성능인 차. 이 타이틀이 모든 걸 결정해주고 있죠. 그랜저 소나타가 오빠 차가 됐다. 이왕 탈 거면 크고 고성능 차죠. 또 이거는 기사에 담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은 차가 인격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그레이드가 정해버리죠. 상대방. 예전에 저 취업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20, 30대는 자동차 딱 입문하면 일단 경차부터 입문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소위 경차랑 그러니까 그 준중형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세그먼트도 자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반떼가 아니라 아반떼와 마티즈라면 여러분들은 모르죠. 스파크 사이에 있는 그런 차, 그게 레이 같은 거잖아요. 1000cc, 예전엔 경차가 800cc였는데 1000cc 돼서 그 사이의 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고로. 네, 아무튼 그런 차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바로 소나타, 그랜저로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유를 봤더니 집보다 승용차부터 사는 추세고
또 성능이 뒷받침된 중형급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랜저와 소나타는 뭐 부동의 1, 2위. 소나타가 조금 부침을 겪다가 이번에 매기 스타일로 완벽한 매기로 변신해서 잘 팔리고 있고 전통적인 SUV 그 다음에 RV 강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빌리티 쪽에 자동차를 사람들이 거의 안 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집과 차에 대한 소유욕이 좀 남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쉽게 구매욕이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공유용과 그다음에 내 구매용 차는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구매를 한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빌리티 산업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정유산업입니다. 해외로 눈 돌려 우물한 1번 넘다. 일본 얘기만 나오면 이제 좀 약간 민감해지죠. 자, 한국 정유 정제 능력이 작년에 글로벌 빅5로 54년 만에 순위가 역전됐네요. 어디랑 일본이랑. 내수 시장 안주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고부가 생산 설비 집중 투자했다. 설비 엄청나게 하죠, 투자. 수출 육성에 체질 개선 주력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한국의 고령화로 수요 감소 전망이 있으니까 시엘가스 등 증산 경쟁도 심화된다. 선제적 구조 조정 나설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잘하고 있는 점에 대한 칭찬과 그 분석과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제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거시경제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일본의 수출 규제, 이게 수출 규제 계속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 이런 규제 상품을 계속적으로 뭔가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영향 분석 관련된 기사 두 가지 이건 좀 보십시오. 일단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LG이노텍과 현대차 타격받을 수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주요 상장사 일본 공급기업 비중입니다. 삼전, 현차, 기아차, LG이노텍,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LG 시리즈 다 나왔네요. 또 삼성 전기,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기계 등 우리나라 여러분들 많이 뽑아가는 기업들 10개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아무리 수출 다변 아니 그 소재 그 받는 공급처를 다변화한다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전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이것도 연관돼서 보세요. 치킨 게임 치닫는 한국 일본 분쟁 중국만 뒤에서 호호 웃고 있다. 일본 강제징용 판결 보복으로 이건 우리 입장인 거죠.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화이트 국가 제외 움직임까지 한국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이트 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조사하세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 소재 주면 우리나라가 이거 가지고 부품 만들어서 또 다른 국가로 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이 일본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화이트 리스트를 배제한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에 보내고 이런 것서 완제품이 일본에 그 위협이 된다라고 얘네들이 트집 잡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으니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이유를 좀 가져가시고요. 한국 정부 그래서 WTO 제소 방침이 이어서 국민 사이에 일제 불매 운동 확산 이건 100% 토론 면접 주제로 너무 좋아요.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바람직하냐? 대립제한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대일 보복된 일본의 GDP가 1.16% 줄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5.64% 감소한다. 이게 트럼프가 미국, 중국 떼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영향받지만 중국이 영향 더 받으니까. 양국 다툼에 중국의 GDP가 오히려 증가했고 전기, 전자산업 생산 2.1% 늘 듯.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심상치 않다라는 내용이니까 첫 번째 내용은 우리나라 산업에 받는 영향이라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은 중국이 오히려 어부지리로 얻어가는 측면이 있다. 과연 그럼 어디까지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화로 갈게요. 정제가 아니라 정유가 아니라 유화로 갑니다. 롯데와 GS의 석유화학동맹 합작사 만든다. 몸체 키우는 롯데케미칼 GS에너지와 8천억 투자. 자, BPA 10호 유분 생산공장 신설해서 매출 1조 영업이익 1천억 목표 제품 다양화 등 시너지 기대. 요거 볼까요? 롯데 GS 화학 주식회사 지분율 51대 49 롯데가 더 많이 가져갔네요. 총 투자비는 4천억 원이고 생산 기지도 롯데 케미칼 여수 공장 내에 있고 생산 제품이 C4 유분 그다음 BPA네요. 예상 실적이 1조 원, 영업이익 1천억이니까 10%를 예상하네요. 화학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범용 제품 위주로 생산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고부가 가치, BPA라고 하는 것이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고 C4 유분도 석유화학 부산물 중 고부가 가치화된 제품이라고 하네요. 관련된 석유화학 쪽, 이쪽도 지금 어려워서 많이 안 뽑죠. 좀 보시고요. 핀테크 산업 취업 필살기 두 가지는 핀테크 산업 얘네들이 얘기하는 필살기가 전문성과 팀워크, 이건 뭐 핀테크뿐만 아니라 들어가겠죠. 한번 좀 보세요. 제가 이런 취업 기사들 쫙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꼭 하겠습니다. 계속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니콘 기업 비바리 퍼블리카 한 달 평균 20명가량 신입 뽑아. 와, 엄청 뽑네요. 4달 경력 공채 카카오페이 하반기 전 분야 150명 채용 계획, 학교 영어 점수 등 스펙보다 핀테크에 도전하는 이유 어필을. 전문성과 자발성을 합격을 위한 요건으로 뽑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바리, 이름이 너무 헷갈려. 이건 비바리 퍼블리카, 왜 이름 어렵게 지었지? 자율성, 책임감, 협업.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는 전문성, 자기주도성, 다양성, 헌신도전, 담대한 협업을 추구하는 장인 레이니스트는. 그래서 뭐 이게 여기라고 하면 특별히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핀테크인지에 대한 결국에 온스펙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다음에 혁신, LG전자 신가전. 맥주를 만듭니다. 집에서 맥주 머신. 고정관념 깨는 LG전자 신가전. 참 이렇게 혁신을 잘하는데 핸드폰은 왜 그 모양으로 만들까요? 캡슐로 간편하게 즐기는 홈브루 세계 최초 선보인다. IPA, 스타우트 등 수제 맥주 발효해서 숙성 2에서 3주면 오케이. 주한 영국 대사관서 시음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에 그 다음에 공유 오피스들이 많아지잖아요. 거기에 좀 B2B 용어로 좀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면 기존에 없던 제품이 나와야 한다. 5에서 10년 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걸맞는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건조기, 무선 청소기 이런 거 좋아요.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캡슐형 수제 맥주 제조기.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2에서 3주 만에 제조해 마실 수 있다. 기다릴까요? 사 먹고 말죠. 아무튼 매니아층을 노린다라고 하는, 가격도 비싸요. 3년간 AS 포함해서 399만 원이다. 거의 400만 원 뗀 거죠. 아무튼 이쪽에 뭐 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B2B 용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뭐 발상 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다음 모빌리티 산업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혁신 장벽 더 높인 정부에서 플랫폼 운송사업 레터카 허용하기로 됐죠. 근데 택시 반발에 최종안에서 빠졌는데 타다 사업 모델 송두리째 흔들 카프리아 모빌리티 혁신 좋았죠. 얻을 건 다 얻었다 택시. 아무튼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으로 나왔다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성격인지 여러분들 나와요. 렌터카 허용, 택시 허용, 그 다음에 플랫폼 택시 제도 마련해야 된다. 이게 플랫폼 택시가 바로 카카오나 웨이거블루 등 택시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승합차 공유, 이게 타다죠. 이건 제한적으로 허용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면허를 사라고 얘기한 게 이거였죠. 카풀 제한적 허용 검토하겠다. 우버 불어죠.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승인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을 불허하고 있는데, 특히 플랫폼도 운송과 가맹과 중개로 나뉘는데 이것들을 더 이상 큰 캐파, 기존의 택시가 1000대인데 이걸 5000대 만대로 늘려주겠다가 아니라 기존의 1000대는 그대로 두고 이 형태를 운송과 가맹과 중개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일단 모빌리티 쪽, 이쪽도 이제 사업도 좀 여러분들 많이 진행할 거니까 운송과 가맹과 중개에 각각 어떤 성격인지 전 그런 내용들 요거 보시면 좀 나오니까 그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12번째 기사 한번 볼게요. 트렌드 관련된 기사고요. Z세대의 에코섹시라고 해서 과정을 따진다. 어떤 과정을 따지냐? 우리 밀레니얼 Z세대는 유기농 과일 고르듯 옷도, 소재,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이런 걸 따진다고 하네요. 이런 밀레니얼 Z세대들 SNS에서 누가 내 옷을 만들었냐에 관련된 과정을 따진답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인지 생산 환경인지 이런 거 추적하고, 영국의 대학엔 지속가능한 패션 센터가 인기라고 하네요. 독일에선 친환경 패션 투어가 인기고요. LVMH, 루이비통이죠. 그 다음에 구찌 등 명품 브랜드도 에너지 소비 줄이기 등 동참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한 소비,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낸 기획 기사인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특히나 마케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 뭐가 좋다라는 일방적인 어떠한 주장보다는 우리 제품이 어떠한 철학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이제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쪽에 한번 이 내용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조직문화, 현대차에 관련된 올해 기사를 쭉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혁신이 좀 이루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직문화, 그죠? 인사, HR 쪽인 거죠. 현대차의 대수술 실험이라는 내용입니다. 절대평가로 성취감을 높인다. 상대평가라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도, 그죠?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러면 상대방 대비 정말 어느 정도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절대평가가 맞을 거고요. 현대차가 이번에 그렇다면은 일정 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한테는 뭐 다 좋은 평가를 내려주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간다라고 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러려면 어떤 평가의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겠죠. 직급을 줄이고 다면 평가를 강화한다. 그렇죠? 절대평가, 한 번의 평가로서 모든 것을 평가,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인사혁신안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직혁신행보에 2월 달에 공채 폐지했죠. SK도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시채용으로 전환했다. 3월 자율복장제도 전면 실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실시. 4월에는 임원 직급을 상무로 그냥 다 통일을 시켰고요. 5월 달은 외국인 사장 영입했다. 7월 달엔 R&D 조직 개편했고 절대평가제 도입 추진한다. 8월 달에 뭐 쇄신형 임원 인사 단행 예정인데 뭐 이건 홍보팀에서 자기네들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크게 와닿는 건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시채용, 수시채용으로 가는 것이 계속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공채로 가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자, 인사 쪽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카드산업 봅시다. 카드산업 1년 만에 회원 50만 명 돌풍. 제가 이전 그 쉬신남에서 한번 해드렸죠. 카카오뱅크 2년 만에 1000만 돌파. 대단한 걸 느끼시겠죠. 1년 만에 50만 명도 돌풍이라고 여기는 게 이쪽 금융업계 쪽입니다. 자, 1년 만에 회원 50만 명, 이커머스 카드 돌풍, 이베이 코리와라 현대카드가 협업했다. 2분 만에 카드 발급받아 사용한다. 포인트 적립률도 최대 8배다. 사용금액 63%로서 충성도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신용카드 한 장만 갖고 있는 사람 찾기 어렵죠. 새로 발급하고 안 쓰고 또 만드는 이상한 물건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카드사는 어찌됐건 빅데이터가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쓰는 어떤 생활, 습관, 행태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비 성향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할인이 되겠죠. 그다음 다양한 제휴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카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카드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카드사가 어떤 제휴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게임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타겟팅 면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드를 발급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카드를 발급받을 것인지 나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내 친구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우리 같은 전공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등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다 보면 카드사를 지원하실 분들에 대한 니즈 찾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사상식, 한일 청구권 협정 이거는 요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제재 사태가 발발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일본은 이미 한일 협정제 다 해결된 것인데 한국 같은 경우 이건 오케이. 근데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거죠. 양국 기업과 그 다음에 한국 정부 참여 보상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했는데 정상끼리 일괄 타결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 항상 어떠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현상에 대한 이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밝히고 들어가는 그런 태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16번째 토론 면접 이슈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뭐냐? 자, 국민소환제는 선거에 의해서 국회의원 우리 국민의 대표를 선출했잖아요. 근데 부적격하다고 여기는 이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라고 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대통령, 광역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은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국민소환제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론도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케이 찬성한다 라고 하는 분은 치창렬 교수님이네요.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대의제 개선, 그래서 국회가 책임정치 강화에 도움된다. 일 못하면 불려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의원의 직무범위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로 진짜 국회의원이 해야 될 역할이냐,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또 반대 정당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제 생각인가요? 찬성 쪽이겠죠. 자, 아무튼 관련된 이슈니까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MD 하나 갈게요. 자, MD 한우입니다. MD가 직접 손수 경매장에 가서 확보한 최고급 품질의 극한 한우 완판이랍니다. 롯데마트 축산 MD. 이런 식자재 MD들은 직접 본인이 가서 본인의 판로를 뚫어놔야 되겠죠. 이미 축산물 유통단계가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직접 참여한다고 내가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가격적인 요소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품질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통단계 축소보다는 좋은 품질 소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최근의 정육시장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타겟팅 삼아서 포지셔닝해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오랜만에 삼성 얘기 나왔네요.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5세대 모바일 D램 세계 첫 양산입니다. 속도도 높이고 전력 소비는 줄이고 고화질 영화 1초에 12편 처리할 수 있죠.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S11의 첫 탑재 정망이네요. 메모리 반도체니까 처리하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니까 기억하는 거죠. 일본 규제 악재 속에 초격체를 유지한다. 역대 최고 성능을 가진 모바일 D램 양산이죠. 모바일 D램이니까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들어가는 거고 기존 한계를 또 뛰어넘는 5세대 모바일 D램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쭉쭉쭉 나오면 역시 기술 초격체에 관련된 내용이다. D램은 크게 모바일 서버, PC 그래픽, 가정용 도구로 구분되는데 모바일은 특성상 서버용이나 PC용보다 전력 소비가 적은 게 특징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삼성은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을 쉽게 해설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통, 이마트. 이 이마트 참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죠. 전문점 구조조정, 전문점입니다. 부츠 절반이 폐점한다. 이건 뭐 같이 올리브영 경쟁하려고 만들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33개 중에 18개가 문 닫았다. 주요 상권, 홍대점 등 포함.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뭐가 달라요? 근데 확실히 올리브영보단 떨어지죠. 외형보다는 수익 위주로 재편한다. 일렉트로마트는 확대키로 난리가 났습니다. 정리된 게 있죠. 주요 전문점 사업 일렉트로마트, 삐에로 쇼핑, 노브랜드, 부츠, 몰리스, PK마켓 뭐가 될까요? 지금 되고 있는 게 노브랜드 하나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그나마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형마트 위기론 중에서 참 전문점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실험이었는데 또 역시 외형보다는 수익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들 어떤 식으로 전략 짤지 경비 줄이고 기존 대형마트 점포 리뉴얼에 투자를 집중한다.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네요. 자, 채용 규모도 또 많지는 않겠네요. 이마트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데. 다음 엔터테인먼트 너도 나도 드라마 제작한다. 엔터 쪽도 IT 쪽도 바이오 기업까지 네이버 카카오 웹툰 활용해서 드라마 리메이크 속도 내고 뉴 롯데 쇼박스 영화사죠. 드라마의 제작 노하우 적용하고요. 셀트리온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복동도 망했지만 수지 주연 드라마 또 넷플릭스에 디즈니까지 가세해서 OTT 경쟁 갈수록 치열해. VOD 시장도 43주로 커질 뜻이죠. 콘텐츠 쪽은 그리고 또 5G 통신과 또 연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내냐, 그리고 또 이쪽 회사는 이런 콘텐츠에 전문화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 드라마는 거의 이제 믿고 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포지셔닝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트렌드입니다. 배송도 있잖아. 배송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친환경입니다. 샴푸, 세제, 일회용기 없앤 배송. 그린이 또 틈새 시장이다. 미국의 스타트업 테라사이클, P&G랑 유니레버 등과 협력해서 루프박스에 담아 제품 배송, 용기 100번 이상 재사용한다 라고 얘기해서 착한 소비가 역시 세상을 바꾼다. 테라사이클의 신사업 루프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배송되는 박스인데요. 뒤에 보이는 스테인리스 병에 샴푸, 아이스크림,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이 담겨서 고객에게 배송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재 기업한테는 재활용 솔루션을 주고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활용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재활용 플랫폼도 소개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많은 기업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이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준 것뿐이다 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좀 뜨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어젠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하려는 쪽과 어떻게 한번 결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추신남 21개의 기사를 좀 살펴봤고요. 나머지 추신남도 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고 진짜 하반기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좀 새로운 형태 빨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